네,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초 항공우주 석사 버튜버 나비 윤호라고 합니다. 자, 오늘 할 것은요, 비행 컴퓨터 만들기인데요. 비행 컴퓨터 만들기 우리 1편에서 좀 몇 가지 이제 기본적인 뼈대들을 만들어 봤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다음에는 뭘 할 거면요, 현실에 조금 더 가까운 비행 컴퓨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비행 컴퓨터라는 게 비행 컴퓨터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조종도 안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은 현실의 물리 법칙을 컴퓨터로 구현을 할까에 대한 것에 좀 다루고 있었죠. 사실은 비행 컴퓨터가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만든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사실 비행 컴퓨터도 시뮬레이션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적당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위주로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부족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비행 컴퓨터를 만들고 있다곤 하지만 비행 컴퓨터라고 얘기하긴 그렇고 그냥 물리 시뮬레이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무것도 비행기도 없고요. 로켓도 없고요. 추진 시스템도 없고요. 그냥 이제 우리 실제 물리 현상을 모사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왜 그런 걸 안 하고, 왜 조종을 먼저 안 하고, 왜 실제 물리 시뮬레이션만 만들었냐라고 하면요. 비행 컴퓨터는 당연히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물리를 정확하게 모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뭐 KSP, 뭐 달 가는 방송도 했고 게임도 해봤고 했지만 그것도 사실 이제 이런 코드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물리 현상을 잘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비행 컴퓨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비행 컴퓨터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3편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단 속도를 알았죠? 어, 먼저 제가 할 게 뭐냐면요. 오늘 생각해 온 게, 자, 우리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해 봅시다.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해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건요, 오른쪽에 시간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도가 얼마만큼 떨어지냐, 그리고 속도는 얼마만큼이고, 가속도는 어느 정도냐라는 거밖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시간이 흘러가는 거에 따라서 고도가 어떻게 바뀌고 그런 거를 실시간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이게 힘과 가속도, 어, 가속도? 가속도,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눈으로 쉽게 확인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다 합쳐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은 좀 보기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해볼 게 뭐냐면요. 낙하산을 한번 만들어 보자. 왜냐면요. 우리 항력 시스템 있잖아요. 공기저항을 이제 받을 수 있는데 낙하산이 뭐냐면요. 자, D는 이런 식이 있습니다. 2분의 1 로 V제곱 CDA라는 게 있는데 A가 공기저항을 받는 단면적이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제 낙하산이 뭐냐면 이 공기저항 단면적을 늘리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이 공기저항 단면적을 늘리도록 어느 순간에 코딩을 하면은 낙하산이 언제 펴져가지고 어떤 속도까지 내려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해봐가지고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까지도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낙하산이 됐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공기 저항은 이렇게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공기는 고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쵸? 공기는 위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고도가 높아지면 공기는 어떻게 될까요? 희박해집니다. 왜일까요? 왜냐면 중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력이 일단 잡아끌기 때문에 우리가 지상에서는 압력이 높아요. 자, 그러면은 압력이 높다는 거는 공기 밀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자, 밀도 하니까 우리 아까 봤죠? 자, 우리 학력식에 뭐가 있었어요?
로라는 게 있는데 로가 공기 밀도거든요. 공기 밀도가 1.225라고 제가 상수로 딱 박아놨지만 이게 상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함수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함수는 어 로는 이제 음, 자 로라는 이름의 함수에 이제 h 아마 이제 이게 s가 될 건데 뭐 h를 합시다. 공기 밀도는 높이에 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기 저항을 한번 해보고요. 그러면은 자 공기 저항이 이상적이지 않고 높이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면은 뭐가 달라질까 우리가 관측을 해볼 거예요.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에어로 브레이크가 공기로 속도를 늦출 수 있다. 그러니까 속도를 낮출 수 있다라고 했죠. 속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어, 우리 공기 저항이 그 고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면은 속도가 낮아지진 않아요. 속도의 변화가 없어지긴 합니다. 이건 속도의 변화가 없어지는 거고요. 속도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낮아지고 있지만 속도의 절대값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속도의 절대값이랄까 속력이라고 해야겠네요. 자, 그렇고 근데 이제 에어로 브레이크가 되는지 또 확인을 해봅시다. 근데 이제 에어로 브레이크가 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재생 발사체 때 내려오죠. 낙하를 합니다. 그때 웬만하면 우리가 공기를 안 쓰고 아니, 연료를 안 쓰고 우리가 속도를 줄이고 싶거든요. 내려올 때. 어떻게 공기로 속도를 낮출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가변 중력. 중력은 사실 상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중력도 사실 바뀝니다. 우리가 G는 9.81이라고 했었죠. 9.81이라고 상수로 나왔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우리 중력식은 어떻게 되냐면요. G는 중력은 그러니까 이건 중력입니다. 중력에 대한 F고요. 중력은 M N 중력 상수 곱하기 GMM 나누기 R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M은 뭐냐면은 큰 것의 질량이고 M은 작은 것의 질량, 그리고 G는 중력 상수, 그리고 R은 그 둘 사이의 간격, 거리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중력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R의 제곱으로 약해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가 고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M과 M은 달라지지 않아요. GMM까지도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 고도가 달라진다는 건 이 아래쪽 값이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거리가 늘어나니까 중력이 약해져야겠죠. 이거는 이제 한 10km, 100km 이렇게까지 늘어나야지 조금 의미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정확한 시뮬레이터를 위해서는 반영하는 게 맞다. 그래서 중력도 사실 바뀝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해서 넘어가면은 뭐 그렇게까지 막 어렵지 않았다. 아직까진 볼만하다 하면 이제 3편까지 가는 거고 그냥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다 하면 제가 오늘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추진 시스템이에요. 우리 뭐냐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로켓 방정식이 어떻게 시뮬레이션에서 구현되는가. 그래서 이제 추력, 식, 그리고 연료, 연료가 얼만큼 있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연료가 없어짐에 따라서 얼만큼 M, 질량, 질량이 줄어드는지까지도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반영할 수가 있어요. 시뮬레이션에 반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질량이 줄어들면은
양이 줄어들면 같은 질량, 같은 힘에서도 가속도가 늘어난다. 이게 뭐냐면은 F는 ma에 의해서, 자, 질량이 줄어들면은 분모가 작아지는 거니까 A가 늘어나죠. 같은 힘에서는. 그래서 점점 그래서 얼만큼 우리가 연료를 넣어야 되는지까지도 알 수 있어요. 사실 여기까지고. 사실 비행 컴퓨터라고 했지만 우리 조종하는 것도 못 만들 수 있어요. 일단은 우리는 물리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오늘 생각해 볼 건데, 오늘 추진 시스템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애니메이션을 구현해 봅시다.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을 구현하는 건 난 잘 모르겠고 왜냐면 이게 다 이거를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뭘 해왔냐면요. 나왔다. 오! 오! 자, 어느 순간 속도가 상수가 됐죠? 종단 속도입니다, 이것이. 오. 아직까지는 버틸 수 있는데 이게 만드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요거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애니메이션으로 구현까지 해봤는데, 우리 이거 힘, 가속도, 속도, 벡터 구현하는 것까진, 속도는 왜 부호가 마이너스인가요?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는 거를 우리가 마이너스로 정의하기로 했고요, 위쪽이 플러스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에 일단은 벡터는 안 해보고 네, 힘을 여기서 마이너스 mg로 받을 수 있게 중력을 mg로 뒀고요. 그러면 우리 낙하산은 손코딩 해봅시다. 모든 걸 재미나이한테 맡길 수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딩을 맡길 줄 아는 게 코딩을 할 수 있다고는 아니에요. 모르는 분야시군요. 어디 쪽 분이신가요? 제가 최대한 맞춰서 말할 수 있으면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1000m니까, 자, 우리 중간에 자, S가 지금 높이거든요. 높이. 그러면은 100m 아래쪽으로 갔을 때 우리 낙하산을 펼칩시다. 낙하산을 펼치면은 우리 A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제 공기 저항이 생기는 공기 저항을 받는 단면적을 A라고 정의를 했는데, 100m 아래로 가면은 우리 단면적을 100으로 늘립시다. 광학이요? 오, 약간 천문 쪽에서도 있으실 것 같은 그런 분야네요. 천문 쪽도 그렇고 저기 디스플레이 쪽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게요. 저도 옛날에 물리 했을 때는 반도체요? 아이고 우리 대감님 오셨네. 그래도 우리 과학기술 태그 달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다들. 자, 그러면은 우리 A 단면적을 100으로 늘리면은 어떤 식으로 될까요? 요걸 한번 해봅시다. 시간이 겁나 오래 걸리겠지만. 자, 그러면은 여쭤볼 수 있는 게 많아서 좋습니다. 저도 뭔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좋은 것 같네요. 저를 조금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항공우주긴 한데 코딩도 빡세게 했습니다. 왜냐면은 코딩을 빡세게 해야지 시뮬레이션도 빡세게 돌릴 수 있고, 그래서 보통 C로 작업을 많이 했고요. C++은 살짝 쓰고, 파이썬도 어느 정도는 열심히 했습니다. 파이썬도 열심히 했고, 근데 C가 아무래도 시뮬레이션 위주이기 때문에 뭐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저수준 언어, 거의 포트란도 쓰고 있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포트란과 C 이쪽일 수도 있고요. 근데 애초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쪽 분야가 전자전기도 쓰고요. 기계도 쓰고요. 컴퓨터공학도 쓰고요. 저기 화학공학도 쓰고요. 재료공학도 쓰고요. 다 쓰는 그 시스템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쓰기 때문에 하나씩 다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좀 하는 분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신 이제 항공우주에 특화된 그런 것들을 합니다. 네, 맞아요. 할아버지들 쓰는 거 있어요. 할아버지들 쓰는 거 맞습니다. 기상예측 분야에 많이 쓰고요. 저는 살짝 구경만 해보고 포트란은 안 했습니다. 보통 C로 했습니다. 포트란 기상예측 분야에 많이 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큰일 났다. 이거 하나 실행할 때마다 너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이거? 자, 어쨌든 우리 100m 고도에서 낙하산 전개 단면적 100으로 변경 이렇게 해서 요게 낫겠죠? 요게 낫겠다. 코드가 지금 많아져가지고 자 메모리 효율을 뭐 일정 간격으로 저장하는 게 조금 늘어나려나요? 근데 또 만능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막 전공자처럼 막 깊이 있게 하진 않아요. 전공자처럼 깊이 있게 하는 건 아닌데 전공자처럼 깊이 아는 척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개발하시는 분들보다는 잘해야 되지만 전공자만큼의 지식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현실에서 개발하는 분들보다 좀 더 많이 알아야 되는 지점이 항공우주에 특화되는 지점이고요. 그 특화된 지점을 어떻게 전공자보다 더 많이 아냐? 그거는 뭐 갈려야지. 어떻게 대학원생 그러면 갈려야지. 그래서 수상하게 코딩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수상하게 갑자기 제어 코딩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 약간 이제 저기 로봇 연구하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 느낌. 됐다. GNC3. 자, 과연 100m에서 낙하산을 전개하면 어떻게 될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낮은데? 한 1000m에서 낙하산 해야 될 것 같은데? 오? 별로 달라지지 않은데요? 아니 한 2분 걸렸는데 별로 달라지지 않는데? 아, 우리 GIF, MP4가 아니고 GIF구나. 얘는 더 느리구나. FPS를 줘서 그런가? 아니 100m에서 하면은 너무 여기 코앞에서 이러니까. 근데 한번 콱 치솟아야 되거든요? 아닌가? 벨로시티가 좀 낮춰져야 되는데. 오, 됐다. 확 낮아졌죠? 자, 이때는 30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시나요? 확 치솟았죠. 확 치솟고 여기서 높이가 확 내려오다가 점점 이제 내려오는 속도가 좀 줄었죠. 자, 이 정도 속도로 내려오면 안 죽을 것 같죠? 신기하죠? 저는 요거 신기해가지고 항공우주 갔습니다. 대학원을 왜 들어갔을까? 대학원만 안 들어갔었으면 완벽했는데 이거는 남이 해주는 거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 때 제일 재밌어요. 아, 내가 대학원을 왜 들어갔을까? 자, 아무튼 우리 어느 정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GIF로 하니까 좀 더 걸리는 느낌인데 MP4로 할까? FF MPEG로 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느려도 아무래도 이제 내가 FPS를 지금 30으로 해놔서 그런가? 자, 아무튼 우리 이제 낙하산을 만들어 봤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었던 점은 낙하산을 펴면은 이제 속도가 내려간 속도가 줄어든다. 왜냐하면은 자, 이 식에서 F식이 이제 그 동력학식으로는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고 있는데 위쪽으로는 항력을 받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100m 아래쪽에서 낙하산을 전개해가지고 단면적이 100으로 늘어나면은 그만큼 이제 여기 항력의 식에서 A가 곱셈으로 되기 때문에 항력이 100배로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원래는 종단 속도의 종단 속도에 이제 도달을 해서 마이너스 mg랑 d가 거의 0으로 가까워지고 있건, 뭐 0으로 봐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속도는 거의 일정했는데 d가 갑자기 올라갔기 때문에 갑자기 d가 올라가가지고 중력보다 더 큰 힘이 위쪽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낙하산에서 떨어진 입장에서는 휙 하다가 이제 누가 위쪽으로 해서 잡아 끄는 느낌이 나. 위쪽으로 잡아 끄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근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낙하산을 전개하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공간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힘이 위쪽으로 작용하는 거지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왜 저기 우리 낙하산에서 카메라 보면은 낙하산 전개하면 갑자기 훅 올라가요? 그거는 카메라맨이랑 비슷한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카메라맨의 속도는 낙하산을 전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가고요. 낙하산을 전개하면은 이런 식으로 속도가 줄기 때문에 카메라맨이 보기에는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상대 위치가 올라가는 거지 속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 위치가 작용이 되었기 때문에 낙하산을 전개하면 올라가는 게 아니다. 확 치솟죠? 그러니까 이때가 딱 우리가 힘을 받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어떻게 되는지 분리적으로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뭘 하기로 했냐, 낙하산을 만들어 봤죠.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여기 공기 저항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제일 뭐 중력이 바뀐다고는 하지만 중력 바뀐 거 사실 아래쪽 고도에 있으면은 그렇게까지 심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고도마다 다른 게 뭐냐면요, 공기 저항식이거든요. 공기 저항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 조금만 올라가도 그 축구 경기 같은 것도 이제 고지대에서 하면 이제 숨 가빠진다고 하잖아요. 고지대 올라가면 이제 산소가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이게 다 이제 압력이 지상에서는 높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 밀도가 그만큼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에 해당하는 식을 우리가 잘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기 밀도는 사실은 높이에 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 높이도 있고 T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T는 템퍼러처인데 이제 온도와 높이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고층 T가 이제 온도인데 너무 우리 고층 기상의 고층 온도는 생각하지 맙시다. 그냥 우리 공기 밀도는 높이에 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고, 함수도 굳이 얘기하지 말고 그냥 이제 우리 코드에서 그냥 이제 로에 해당하는 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낙하산 전개 안 해볼게요. 낙하산 전개 넘어가고, 자, 우리 로를 계산해 봅시다. 자, 로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P는 로 RT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그쪽 식이에요. 연력학식이에요. 우리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들어보셨을까요?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보일의 법칙은 이제 압력이 높아지면은 부피가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은 이제 압력이 높아지는, 네. 기본적으로 그 식에서 PB, NRT, 뭐 MRT라고도 하고 하지만 MRT라고 합시다.
MRT 뭐 이건 화학 쪽에서 하는 식이긴 한데 여기서 V를 오른쪽으로 하면요 이게 로가 됩니다. 로 RT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거면요 이 로를 왼쪽으로 해가지고 로 PRT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또 자세한 거는 뭐 그렇게 안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이제 이런 식이 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코드로 얘가 적어놨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T도 고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낮아진다. 어떻게 낮아지지? 얘는 선형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10m, 100m로 올라가면은 마이너스 1도가 떨어졌어요. 그럼 200m가 올라가면 마이너스 2도가 떨어지고 300m가 올라가면 마이너스 3도가 떨어지고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럼 1000m가 떨어지면은 마이너스 10도가 떨어지겠죠. 이걸 우리가 선형적으로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게 좀 복잡해요. 계산하는 게 좀 많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함수를 정의를 할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붙여놨어요. 제미나이한테 get density라고 됐거든요. 이게 어떠한 하이트 고도에서 얼마만큼의 공기 밀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거를 얘가 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면은 get density 해가지고 우리가 S라고 하기로 했죠. S가 이제 높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특정한 고도에서 어떠한 공기 밀도를 가지고 있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위쪽에 볼게요. 해수면 밀도 우리가 1.216이라는데 이게 이제 0m 완전 그 땅바닥에서의 공기 밀도가 1.225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땅바닥에서의 온도가 273이 이제 마이너스 273.115도가 0K니까 얘는 15K다. 15도가 이제 땅에서의 온도. 기온 감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1m가 올라가면 0.0065도씩 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요. T0에서 하이트만큼 올라가면은 마이너스가 되죠. 얼만큼? 1m가 떨어지면 0.0065도씩 떨어지니까 그 고도에 0.0065를 곱하면은 실제로 어떠한 이제 온도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계산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뭐 PV는 MRT 해가지고 우리 보일의 법칙, 샤를레 법칙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유도를 해봤었는데 사실은 그게 안쪽에 우리 밀도가 있었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잘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특정한 고도에서 우리 밀도 알아낼 수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로도 이제는 상수가 아니라 가변이 됩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와 너무 재밌겠다. 아 지금 시간 걸리네. 자 시간 막간을 이용해가지고 질문 받습니다. 일단 제가 질문할게요. 저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 여기까지도 괜찮나요? 다들 일단은 괜찮으신가요? 공기 저항이 달라지면은 괜찮나요? 아 네 다행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주인장 아닙니다 졸리지 않아요. 왜냐면요 이게 씻고 와서 내용을 괜찮습니다. 그냥 결과만 보시면 돼요. 결과만 보시면 됩니다. 졸리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이게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이제 오디오를 좀 채우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됐어. 느려진 거예요. 자 마지막 표를 봅시다. 벨로시티라는 게 있어요. 벨로시티가 있는데 이렇게 내려왔다가 아래쪽에서 확 하고 꺾여요. 네, 속도가 이거는 실제로 속력이 느려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엑셀러레이션이 뭐냐면요, 실제로 가속도, 실제 어떤 식으로 힘을 받고 있냐고 하는데, 자 0을 30초 정도에서 0을 지나서 0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이거는 힘을 위로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피지컬 스페이스에서, 자 이것도 한 이게 자 정리 우리 가변 공기저항이 있잖아요. 공기저항이. 근데 고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아래쪽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공기가 분포해 있어요.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수적으로 감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1000에서의 10이었다면요, 2000에서는 10이 아니라 8이고, 뭐 5000에서는 3이고, 뭐 이런 식으로 엄청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있는 것보다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항력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력이, 예전에서는 가변 중력이 아니었었으면은 항력이 중력과 비슷하지만 중력을 넘진 않아요. 똑같아지지만 그 항력과 중력의 크기가 똑같아지지만 중력을 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자 얘의 입장으로 가봅시다. 오른쪽에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갑자기 공기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갑자기 공기가 많아지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은 얘가 느끼기에는 중력은 그대로인데 공기가 많아져가지고 항력이 오히려 위쪽으로 더 메이저하게, 그러니까 주요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엑셀러레이션이 가속도인데 이건 힘이랑 관련있다고 했죠. 대충 우리가 보면은 0부터는 힘을 위쪽으로 받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때부터는 점점 속도가 줄어든다. 네. 자, 이거를 좀 더 제대로 한번 볼까요? 우리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시뮬레이션 시간을 0.01로 하고, 자 몇 미터에서 떨어뜨릴까? 자 지금 10,000m에서 떨어뜨리는데 50,000m에서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네. 그러면은 위쪽에서는 더 없겠죠, 공기가. 그러니까 위쪽 완전 고층 쪽에서는, 고층 기상에서는 없으니 공기가 별로 없으니까 항력을 별로 안 받다가 갑자기 항력이 확 하고 오르겠죠? 그래서 실제 재사용 발사체들이 돌아올 때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합니다. 우린 아직 조종을 안 가봤어. 일단 최대한 물리적 시뮬레이터를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지금 제가 됐나? 아니 이 사람들아, 내가 5만미터라고 5만미터에 맞게 그래프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들아. 아니 와일님, 오케이 알겠습니다. 진짜 이런 거는 야 초기 값을 해줘야지. 야 초기 값으로 따로 해줘야지, 이 사람들아. 오케이, 잠시만요. S0 와일님은 하나하나 그거 해야겠네. 여긴 와일님이 없네. X 이렇게 해서 공간축 설정, 이거는 동쪽으로 작용하게끔 하면 안 되나? 해찬나래님 마하마하 안녕하세요. 자, 요즘 비행 컴퓨터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MP4로 하니까 좀 나아졌나? 제 엑셀러레이션도 살짝 이러네. 하여튼 5만미터로 가면은 왜 확 줄어들죠? 그러니까 50km에서는 거의 없을 거고요. 보통 이제 100km에서 200km까지 살짝 희박기체라고 해가지고 살짝 있긴 한데, 거의 이제 10km에서 20km 정도 대에서 많이 분포를 할 겁니다. 확 줄어들죠. 힘도 확 받고. 그래서 여기 알티튜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확 내려갔다가 이 2만m에서 10,000m 정도 되는 그 사이에서 힘을 곧장 위로 받아가지고 속도가 600까지 갔다가
200까지 가죠. 200에서 이렇게까지 확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가변 중력, 아니 가변 밀도, 실제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를 구현을 해본 거예요. 확 느려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전략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역추진을 해가지고 느리게 하는 거는 연료를 쓴단 말이에요. 연료를 안 쓰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다시 재사용 발사체에서 다시 이제 착륙을 시킬 때 어떻게 하면 속도를 줄일 거냐? 우리 역추진하지 말자. 역추진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속도가 떨어지던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얘가 지금 자유낙하라는 거예요. 자유낙하라는 건데 지금 위로 가면 위로 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져가지고 여기서는 공기 저항을 안 받고요. 아래로 가면 아래로 갈수록 공기가 많아져가지고 공기 저항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위쪽에서 딱 떨어뜨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공기 저항까지 다 해봤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뭐 해야 되지? 자, 공기 저항 끝났고 자, 4번 중력도 사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는 뭐가 달라진다고 봐야 되는 거지? 요 MG 자체가 일단은 MG 자체가 중력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 MG가 된 이유는 중력이 안 바뀐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중력이 안 바뀐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이 마이너스 mg를 썼는데 사실은 살짝씩 바뀝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 그래서 자, 우리 중력에 관한 항도 보도록 하죠. 자, 얘는 지금 바로 mg로 안 가고 중력 가속도로 하게 되네요. 그죠? 자, F는 gmm 이렇게 r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m을 나누면요, gm 나누기 r의 제곱이 돼요. 근데 F는 m이 뭐예요? a죠? 가속도가 그래서 gm 나누기 r 제곱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되는 게 뭐냐면요, 자, a 중력 가속도가 gcol이라고, 커런트 중력 가속도, 현재 중력 가속도가 되고요. gm이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자, 지구 반지름, 그러니까 반지름에다가 그 정도 더 높이 올라간다라는 말로 이제 이런 식으로 지구 반지름 플러스 고도로 이렇게 나타내서 이렇게 R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G 커런트 G 현재 중력 가속도와 현재 이게 뭘까요? 공기 밀도까지 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잘 했나 볼까요? GNC4.mp4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제는 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자,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죠. 계속 보고. 자, 이게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단 말이죠. 왜냐면요, 제가 이제 고도 50km에서 더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C나 다른 거는요, 한번 이게 프로그램을 짜는 게 어렵지, 프로그램 짜놓으면 굉장히 빨리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파이썬은요, 이제 컴파일일 필요가 없고, 지금 얘가 어떻게 실행하고 있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지금 실행하고 있어요. 이게 프로그램 자체가 아니라 그냥 코드를 만날 때마다 바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원래 얘가 좀 느려요. 파이썬이 꽤 느립니다. 그럼 파이썬 이거 느린 거 왜 써요? 라고 말하면요, 파이썬에 별게 다 들어있어요. 우리 웹사이트 개발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요, 과학 계산도 들어가 있고요, 우리 딥러닝 하는 건 다 파이썬으로 들어갑니다. 그쪽 분야는 매트랩은 안 쓰나요? 네, 매트랩 많이 씁니다. 그쪽 제어하시는 분들도 쓰고요, 인공위성 하시는 분들 매트랩 정말 많이 쓰십니다. 근데 완전히 그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다 C로 짜고요, 뭐 유체 시뮬레이션도 C로 짜고, 네네네, 그쪽에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할 거면 C 언어는 파이썬부터 하라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애초에 C 언어는 결국은 임베디드라고 해가지고 전자회로 쪽 제어하는 것도 아마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다 됐어요? 오, 감사합니다. 자, 5만에서 보는데 뭐야 이거. 야, 뭐 이따구로, 리미트 설정 왜 이따구로 하냐? 우리 네온셋 1A 한국 위성이 발사를 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올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 대기권에 이제 좀 가깝게 진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죠? 자, 여기서 확 치솟는 게 이제 대기권에 다다르면서 힘을 위쪽으로 받습니다. 야, 근데 자, 우리 원G가 9.8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2G 정도의 힘을 받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 재진입을 할 때 마이너스 500m/s, 그러니까 음속을 넘었죠. 음속을 넘어가지고 오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공기에 마찰이 되면서 이렇게 다시 이제 완만하게 속도가 떨어집니다. 내려오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뭐냐면요, 어디서 제일 힘을 많이 받을까? 어디서 우리가 힘을 제일 많이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 떨어질 때 어떻게 힘을 받는가?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자, 여기 20까지 갔으니까 중력이 2배를 받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떨어질 때 몇이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m/s으로 1초당 10에서 20m로 떨어지는 거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적당히 여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에서 낙하산을 펼지를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면은 될 것 같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애니메이션으로 구현을 해봤고요.